좋은 영화는 딱히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그냥 이 영상 닫고 바로 영화 관람하러 다녀오세요. 단연코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청을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자, 일단 이 영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오후 시간대에 봤어요. 물론 요새 심야 영화를 안 하긴 하지만 많은 중년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 그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통의 이 중년 관객분들은 영화에 막 엄청 몰입해서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야, 저놈 저거 웃기네 이런 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보다는 어떤 특정 배우가 했던 연기나 장면에 그냥 이렇게 재밌었다, 좋았다 이런 반응들이 사실 대부분 많은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중년 관객분들이 차분하게 나와서 이 영화의 내용에 몰입해서 감동을 하시고 또 그게 좋았다라고 말씀들을 하는 거를 이렇게 귀를 세워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러 갈 때 부모님하고 같이 보기가 애매한 영화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야한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영화를 아무래도 가장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친구들이죠. 아니면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없다고요? 그런데 이 영화는 가족들하고 함께 보셔도 어른분들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 시대 배경이 80년대를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 또 부모님 세대는 80년대를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잘 모르는 80년대 요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 영화는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건데요. 영화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대사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좋은 마이크 어디 외국에서 비싼 마이크를 갖다 써도 잘 안 들려. 이게 왜 그럴까요? 한국어가 발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마이크는 만드는 회사마다 만드는 나라마다 종류에 따라서 정말 세팅이 다른데 대다수의 마이크는 외국에서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의 발성에 좀 더 최적화돼서 개발이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할 때는 되게 멋있게 저음으로 하다가 한국말 하면 갑자기 웬 4시가 된 것 마냥 사랑해요 연애가 중에 되잖아요. 이 언어마다 소리를 내는 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달라요. 하여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에서는 이 사운드, 특히 한국어 대사를 보정하고 이런 것들에게 세팅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모가디슈는 대사가 정말 너무너무 잘 들렸어요. 하다못해 시끄러운 장면이 있는 그 상황에서조차 대사가 아주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막이 나와요. 근데 자막이 전혀 필요가 없어. 왜 자막을 넣었지 싶을 정도로 정말 대사가 또렷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여기 나오는 배우들의 발성이 좋아서 그래요 라고 하기에는 사실 배우들도 이 발성 차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하게 잘 들렸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영화의 사운드가 아주 훌륭하게 편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공동 제작사 중 하나는 바로 덱스터 스튜디오죠. 덱스터 스튜디오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신과 함께를 만들었던 CG를 이렇게 잘 하는 회사더라 라고만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것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수많은 한국 영화의 색보정이나 후시녹음, 음향 편집 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아까 얘기했던 대사만 잘 들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의 음향 편집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에서 봤던 영화 중에서 이 음향 편집은 거의 최고급인 것 같아요. 근데 음향 편집?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소리들 있잖아요. 총소리, 문 열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현장에서 녹음된 소리가 아니라 다 만들어진 소리거든요. 이 만들어진 소리를 마치 이 현장에서 녹음된 것처럼 사운드를 만들어서 또 각 위치에 맞게 편집하고 효과를 더 줄 수 있는 건 주고 소리를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다르게 만들고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영상을 편집한 다음에 음향도 따로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 편집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특히 이 영화에서 저는 총의 위협감이 또 엉준의 리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이 나오는 영화에서는 이 총이 나올 때 무서워야 돼요. 관객들이 총을 빵 하고 쐈을 때
이게 아니라 깜짝아 할 정도로 무서움과 공포감을 줘야 되거든요. 이 영화는 그걸 너무너무 잘 살리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그 레이어의 소리들이 아주 찰지고 귀에 쏙쏙 박혀서 이 영화는 되도록이면 뭐 큰 상영관보다는 사운드가 아주 훌륭한 영화관에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래서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구나 라는 그 감동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귀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 영화 시상식도요, 음향 편집상 만들어야 됩니다. 뭐냐 뭐 기술상 이래가지고 그냥 뭐 CG 뭐 음향 뭐 이거 대충 그냥 올통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대충 주지 말고, 음향 편집상을 아예 따로 사운드상을 만들어야 사운드 관련 기술들이 높아질 거 아니야. 자, 몰입도를 높여주는 거는 이뿐만이 아니죠. 바로 이야기입니다. 정말 몰입도 높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소말리아 내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남한 대사관 직원들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모가디슈를 탈출하는 이야기다 라는 시놉시스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 드셨어요? 이것도 뭐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처음엔 티격태격 하다가 갑자기 서로 우정 돋우면서 백숙 뜯으면서 또 정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지고 주인공 중에 하나 그냥 희생하면서 죽고, 그러면 막 울면서 우리 통일되면 만돼 그런 거 생각했죠. 그런 영화 우리 정말 뺀질나게 많이 봤잖아. 근데 이 영화 안 그래요. 그렇게 뻔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몰입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줍니다. 바로 현실적이다라는 거죠. 이 영화의 좋은 점은 담백하다라는 건데요. 보통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오락영화, 관객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과하게 가져가요. 왜냐면 불안하거든. 망할까봐. 슬픈 건 더 슬프게, 웃긴 건 더 웃기게, 막 액션은 더 막 오버하고 막. 근데 그 오버를 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 최근 관객들이 점점 비호감으로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게 오버하지 않아도, 과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뭐 다른 리뷰들을 조금 찾아보니까 뭐 신파가 없어서 좋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요. 원래 류승환 감독의 영화는 신파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욕을 먹었던 군함도에서조차 슬픈 장면들이 후반에 있긴 하지만 막 10분 동안 펑펑 울면서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막 버튼을 누를까 말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음을 이를 악다물고 참으면서 끝나는 영화였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000만 관객이 넘은 영화들 대부분에서 사실 신파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1000만 넘은 영화 중에 신파가 없었던 영화는 뭐 그나마 최근으로 꼽자면 베테랑, 극한직업, 기생충, 뭐 도둑들 뭐 요런 영화들인데, 그러고 보니까 다 범죄 영화들이네. 슬픈 사연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 장르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굳이 이렇게 오버하지 않아도, 막 감초 배우가 나와서 웃기지 않아도 충분히 슬프고 충분히 웃기고 충분히 위협적이고 충분히 스릴감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아마도 한국 영화의 좀 트렌드를, 이제는 이런 트렌드가 먹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한국 영화 트렌드의 변곡점이 될 것 같은 그런 영화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이 그 감정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나올 영화들은 좀 보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장면들을 베끼라는 게 아니라 이 감정선을 어떻게 유지를 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렇게 되는지를 좀 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망작영화제 나오기 싫으시면. 이 영화에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정말 넘쳐나죠. 뭐 김윤석, 허진호, 그 외에도 뭐 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정말 제 편견을 뒤집고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다가온 배우는 바로 조인성입니다. 사실 배우 조인성은 흥행작도 많고요, 뭐 인기 드라마도 많았지만 뭔가 관객들에게 믿고 보는 배우라는 느낌의 배우까지는 아니었었어요. 뭐 흥행이 잘된 영화에 나왔는데 뭔가 그렇다고 인상 깊은 장면이나 인상 깊었던 역할이나 조인성 하면 바로 탁 떠오르는 그거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인성 배우가 연기를 하는 영화들은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았어. 정말 저런 사람일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연기를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영화 포스터에 조인성 딱 적혀 있으면 너무 보고 싶어, 혹은 나 쟤 나오는 건 안 봐,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엄청 끌리는 배우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엄청 비호감인 배우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그랬었는데 영화 모가디슈에서는 그런 거 정말 1도 없이 조인성 그 자체, 그가 연기하고 있는 강참사관이라고 하는 캐릭터 그냥 그 자체, 연기 잘한 애가 아니라 진짜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저렇게 했었고 저랬을 것 같다, 강참사관 캐릭터의 매력 플러스 조인성이라는 사람의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와르르 무너졌고요. 저처럼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뒤집어질 때 쾌감을 느낍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감탄했고, 저 조인성이라는 배우는 그냥 뭐 잘생기기만 하는 배우다 라는 게 아니라 아직도 매력이 많이 남아있는 배우다. 아무튼 저와 엉준에게는 개인적으로 조인성 하면 이제는 믿고 보는 배우가
된 것 같다라는 거죠. 아직 이 영화에 대한 칭찬 덜 끝났습니다. 뭐 이 뒷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 영화 공동 제작사가 제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신과 함께를 제작했던 덱스터 스튜디오입니다. 아까는 덱스터 스튜디오가 했었던 사운드를 칭찬을 했다면 이번엔 CG를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이 영화에는 정말 많은 CG가 알게 모르게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CG티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는 뭐 제작비가 100억이다, 뭐 200억이다, 그래서 CG가 들어갔다 막 그러면 막 눈에 불을 켜고 내가 그냥 니들 CG 얼마나 한번 잘 만들었나 한번 보자 막 이런 심정으로 보기 시작하고 또 막상 영화를 보면 우리 기술력 이 정도예요? 막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과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한번 보세요. CG가 어디 들어갔다고? 뭐 어디 들어갔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티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감정을 과하게 가지 않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특수효과들이 많이 들어가고 시각효과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것조차도 과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몰입이 더 잘 돼서 재밌게 봤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류승환 감독하면 사실 액션이잖아요. 이 영화의 액션은 어떨까요? 말해 뭐합니까? 긴장감이 넘치죠.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게 주인공들이 막 총을 들고 막 전투를 치르고 하는 뭐 그런 액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들 사이에서 아주 사소한 대립이 있기는 하지만 이 영화의 액션은 주로 클라이막스에 많이, 그러니까 뒷부분에 많이 할애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의 긴장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CG가 과하지 않다, 뭐 감정이 과하지 않다, 그래서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류승환 감독 영화에서 유일하게 과시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액션이었습니다. 특히 주먹 액션. 군함도에서는 그런 액션이 좀 과했죠. 그러니까 이 군함도라고 하는 무대에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전쟁 영화처럼 막 멋있게 싸우려고 그러고 주인공이 막 뭐 화려한 기술을 써서 막 멋있게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몰입도가 많이 깨졌었거든요. 이 영화 역시 액션이 전반부에 뭐 거의 없었고 뒷부분에서의 어떤 이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액션을 딱 할애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난 보면서 아직까지는 과하지 않았는데 이제 좀 과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좀 막 오버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대충 찍었냐, 뭐 그냥 적당히 찍었냐 이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막 이 차에서 저 차로 갔다가 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연출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야, 이거는 어떻게 찍었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VOD로 나오면요, 요 뒷부분 장면은 메이킹을 한 30분짜리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VOD에 그 요새 이렇게 뭐 본편 부가 영상 이렇게 팔잖아요. 부가 영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그 영화 관계자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이거 뒤 장면들 어떻게 찍었는지 난 솔직히 궁금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나 정말 이 영화 열심히 찍었어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의 연출이 아니라 정말 상황에 충분히 깊게 관객들이 몰입해서 볼 수 있을 만큼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아주 훌륭하면서도 도전적인 연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할게요.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뷰를 보시면서 제가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 있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사실 좋았던 영화는 장점 위주로 얘기를 또 드리니까 뭐 영상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는 뭐 아쉬운 점 한번 말해볼까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보세요. 재밌게 보시고 저도 이 영화가 참 재밌고 인상 깊고 훌륭하고 감동적이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았어서 한 번 더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끝나기 전에 빨리 한 번들 보고 오시고요. 부모님께서 요새 뭐 코로나로 다들 지쳐있고 뭐 이제 외출도 어렵고 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뭐 부모님하고 같이 보실 수 있다면 뭐 어른들하고도 같이 혹은 어른들하고 같이 못 가더라도 뭐 엄마나 아빠가 야 요새 영화 뭐가 재밌냐? 그러면 뭐가 디슈? 이러면서 바로 그냥 추천해드리고 보고 오시라고 하세요. 아마 재밌게 보고 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엉준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시면 엉준 채널에서만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이모티콘에 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리뷰에 이 영화 별점을 여러분의 색깔에 맞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 영화 망작이다 그러면 망작 이모티콘도 있어요. 망작 이모티콘 달아서 이 영화가 망작인 이유를 써주셔도 되고 그냥 한 줄 평을 멋있게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한 줄 평 이모티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이모티콘하고 싫어요 이모티콘이 있으니까 이 좋아요 이모티콘에다가는 이 영화의 좋았던 점, 싫어요 이모티콘에는 이 영화의 별로였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달면 또 우리만의 약간 그 왓챠피디에 같은 느낌이 나지 않겠어요? 멤버십 후원자가 되시면 이 이모티콘들 제 채널에서는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에 대한 별점 댓글로 달아 놓겠습니다. 엉준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과 함께 멤버십 멤버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준의 금손 와이프 퀸비님의 귀여운 힐링 애니메이션도 꼭 보고 가세요.